코로나19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부터 냉각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급부상 중인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발 사업에 자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연체율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위기는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박동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는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가요? 네, 국내 부동산 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주택시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전국 미분양 가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월 전국에서 16만 가구로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해 2021년 하반기 1만 4천여 가구로 저점을 기록합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달 늘어났고 지난 1월에는 전달 대비 10% 이상 늘어난 7만 5천여 가구로 10년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크게 늘어났는데요. 수도권이 지난 1월 1만 2천여 가구로 지난해 말에 비해 1천여 가구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지방은 6천여 가구가 급증한 6만 3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구가 1만 3,500가구를 넘겨 전체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당분간 미분양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미분양 10만여 가구까지는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악성으로 분류되는 중공업 미분양도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범연대가 중견건설사 HNINC가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 건설사는 500억 원 가량을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렸는데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과 2021년만 해도 매출액 2,800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을 기록한 회사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 1년 만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죠. 이 회사를 빼고도 지난해 폐업한 건설사들은 362곳으로 2013년 404개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폐업 건설사들은 증가 추세입니다. 어제까지 폐업 신고한 업체는 116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서 건설사들이 힘든 거는 알겠는데 이 건설사가 힘든 거랑 금융시장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우선 부동산 PF 구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건설사가 직접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분양까지 하는 등 한 번에 다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건물 분양, 건물 공사만 해서 시공사로 불립니다. 이제는 개발 주체인 시행사가 토지 매입과 설계, 인허가 등 건물 짓는 것만 빼고 하는데 개발 자금을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성도 보지만 시공사인 건설사나 유동화 중개를 하는 증권사 등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업이 잘못돼 시행사가 세운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신용보증을 한 건설사나 증권사 등이 돈을 물어야 하는 구조죠. 이런 PF 부실 채무가 올 상반기 급증하고 결국 돈을 빌려줬던 제2금융권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문가 진단입니다.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던 이제 중소건설사들 그리고 그 개발 사업을 주도해왔던 시행 주체들의 이제 부도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는 금년 그 상반기 이제 끝부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로 전이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주로 집중되는 부분은 어떤 제2금융권과 부동산 신사사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 저축은행들이 대거 문을 닫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제2금융권의 PF 대출, 보증 등 위험 노출액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위험 노출액은 부실이 터졌을 때 최악의 경우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규모를 말하는데요. 업건별로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여신 전문 금융사는 4.3배, 저축은행은 2.5배, 보험사는 2배, 증권사는 1.7배 정도 늘어 모든 업종에서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연체율 증가입니다.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8.2%로 2021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저축은행은 2.4%, 여전사 1.1%, 보험사 0.4% 등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 등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금융권은 그렇고 건설사들 중에서는 어디가 PF 위험이 가장 큰가요? 최근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가 관련 자료를 내놨는데요. 현대, 포스코, GS, 롯데, 대우 등 11개 주요 건설사의 PF 우발 채무를 조사하니 그 규모가 95조 원인 반면에 이들의 보유 현금은 12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별로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의 우발 채무가 현금 유동성보다 각각 9,500억 원, 4,200억 원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미 해당 우려로 신평사들은 지난해 말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지면 나중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만 두 회사는 계열사 지원과 금융사와 투자협약 등으로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단기적인 위험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예, 이런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서울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만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체 만등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진단입니다. 국내 경제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미 사상 최대 가계부채 상황에서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감소 등 시장 하방 압력이 많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직접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도 재원 마련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담입니다. 결국 민간에서 미분양 물량 등을 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미분양 물량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대체적인 구매자가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시장에서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규제가 충분히 완화되지 않은 부분인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한 이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에 대한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건설업 개발 위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세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